예, 어휴, 금요일 저녁 귀한 시간 내주셔서 2022년도 오파츠 OT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2년도 오파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워엇에서는 이제 오파츠는 어떤 동아리인가에 대한 소개를 해줄 거고, 에듀케이션에서는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될지, 그리고 이벤트에서는 오파츠에서는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OT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들이 생기면은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파츠는 어떤 동아리인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파츠는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한양대학교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소속 학술 동아리인데요. 작년부터 해서 이제 다과생 분들도 이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파츠라는 이름의 기원이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실 텐데요. 오파츠는 Out of Place Artifact의 약자로 시대를 벗어난 갓게임을 만들기 위해 탄생한 게임 제작 동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꿈꾸던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오파츠에서 어떤 게임 만들 수 있는지 이제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의 이제 선배님들이 만든 게임 두 가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기, 서병기, 백종원 선배님들이 만드신 프로스트로를 트레일러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프로스테르는 이 두 선배님께서 장기간에 걸쳐 만들고 계신 인디게임이고요. 데모 버전을 플레이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링크 하단에 있는 깃허브에서 데모 버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년 오디시 우승작인 오플랫입니다. 오디시는 오파트 디벨로퍼 컨퍼런스의 줄임말로 이제 매년 연말마다 개최하는 게임 개발 행사입니다.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맵 밖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맵이 재시작됩니다. 맵에 배치되어 있는 삼각형 또는 톱니바퀴 형태의 장애물과 부딪히면 맵이 재시작되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디시에서는 자신이 만든 게임을 이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직접 게임 플레이를 시연하기도 하는 그런 연례 행사입니다. 이렇게 정말 멋진 게임들을 보면서 개발 의욕이 불타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처럼 실제로 돌아가는 게임을 개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직접 C++이나 아니면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거나
개발 편의성을 높여주는 게임 엔진을 사용하는 게 그 예시죠. 저희는 이 중에서도 이제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을 이용할 겁니다. 앞서 영상에서는 이제 얼리얼도 있었지만 올해에는 일단은 유니티만을 다룰 예정입니다. 유니티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직관적인 UI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 노트북 사양이 많이 상향 편주가 되기는 했어도 이제 게임 이제 2D 게임들도 있지만 이제 3D 게임 같은 걸 만들고 싶은 경우 3D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무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얼리얼 엔진과 같은 트리플 A급 게임 개발 엔진들과는 다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년 넘게 쓴 노트북에서도 돌아갈 정도로 유니티는 이제 가벼운 사양을 갖고 있습니다. 요구 사양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에는 이제 다른 게임 엔진들에서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이 유니티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각종 리소스부터 스크립트 그리고 플러그인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자료들을 구매하여 본인의 작품에 이용할 수 있는 에셋 스토어를 운영해 왔기에 이제 혼자서도 게임 만들기에 가장 용이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에 가장 잘 활성화되어 있는 게임 엔진이 유니티입니다. 어, 앞서 설명했던 것들처럼 이제 다양한 이유로 초심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임 엔진이 유니티인지라 이제 초보들이 정말 그림판에다 일일이 그림 그려가며 설명할 정도로 초보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구글 같은 데 검색해보면 정말 잘 정리된 자료들이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는 올 한 해 동안 유니티를 사용해서 게임 개발을 같이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강의 방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매년마다 신입 회원분들을 받아왔고 코딩 교육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어, 예전에 이제 컴소만 받을 시점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개발을 해본 분들이 좀 있었지만 작년, 재작년 이렇게 탁과생 분들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코딩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만큼 저희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도 개발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어, 그 과정에서 올해부터는 이제 유니티 런이라는 유니티에서 공식으로 제공하는 튜토리얼을 이용해 보도록 결정했습니다. 유니티 런을 이용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공식 자료, 유닛 게임 엔진에서 제공하는 공식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여러 번의 검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중에서 퀄리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동영상 혹은 텍스트 형태로 온라인에 업로드되어 있어서 개인의 사정에 맞춰 유연하게 강의를 이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진행한 방식이 이제 선배들이 직접 후배들한테 강의를 회합 시간에 강의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었는데 코로나나 아니면 뭐 같은 시간 같은 게 겹치거나 아무래도 다른 동아리들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수업의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약간 자유롭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온라인 강의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챌린지나 랩과 같은 이제 토이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게 그 따로 작게 개발을 해갖고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걸 이런 토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지속적인로 개발을 경험할 수 있어 강의를 끝까지 완료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강의가 아직 한글 번역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영어로 진행됩니다. 대신에 이제 영어 난이도 수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저희 막내 동생한테 한번 시켜봤거든요. 이제 초등학생 6학년인데 지난 겨울방학 동안 1, 2월 달 동안 진행을 해봤는데 무난하게 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모르는 부분은 저한테 물어보고 또 번역기도 살짝살짝 돌려가면서 진행해서 끝까지 다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한양대에 그 영어 전공 영어 수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듣는데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나 진행하다가 영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술적으로 막히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멘토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까 강의 수강 듣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1학기에 진행될 신입 기초교육에 대한 안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니티 런을 사용할 거고요. 유니티 런에 있는 이제 Create with Code라는 강의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Create with Code는 이제 다음과 같이 5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플레이어 컨트롤, 베이직 게임 플레이, 사운드 앤 이펙트, 게임 플레이 메카닉스,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 이렇게 5가지 유닛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각각의 유닛들은 모두 이제 게임 제작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이제 주제들이기 때문에 이 5개의 유닛을 모두 마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의 틀을 갖춘,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시작 버튼이라든지 뭐 플레이어 생성되고 뭐 적이 생성되고 적을 죽이면 뭐 점수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게임을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커리큘럼, 자세한 커리큘럼은 이제 아래 노션 링크를 통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예, 이런 식으로 제가 노션 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거 OT 끝나고 나서 톡방에다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노션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글씨 혹시 보이시나요? 최대한 확대를 할게요. 네, 잘 보여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회합과 이 강의, 수강 이렇게 저희 동아리 활동을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강의를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매 주마다 이 2레슨씩 편성이 되어 있으며 이제 각 레슨은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시간이 그리고 강의를 듣는 동영상 강의의 시간, 그리고 자기가 직접 따라서 만들어보는 실습 시간이 2개 포함된 시간입니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80분 돼 있잖아요. 80분이면은 이제 강의 영상 자체는 40분, 그리고 똑같이 따라 만드는데 40분 이렇게 해서 총 80분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매주마다 이렇게 주어진 강의를 인강처럼 들어야 되는데요. 권장하는 방식은 이제 교양 수업을 듣는 것처럼 이 매 주마다 2개의 레슨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틀로 나눠서 하루에 한 레슨씩 수강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주마다 이 2레슨을 들으면은 이 레슨에 대한 퀴즈를 이제 여기 자체에서도 이렇게 퀴즈를 제공을 하고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문제를 푸는 퀴즈가 있는데 이런 걸 참고해서 저희가 직접 퀴즈를 저희가 구글 폼 형식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업을 잘 따라 듣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방식으로 퀴즈를 제출을 해서 정답 같은 거, 오답 노트 나중에 멘토링 같은 거 할 때 다 체크해 드릴 예정이니 이제 꾸준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 2주마다는 이게 윅 1, 윅 2, 윅 3, 윅 4 이렇게 돼 있으면 뭐 윅 2, 윅 4 이렇게 매 2주마다는 이제 챌린지랑 랩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돼 있습니다.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유닛별로 배운 내용을 영상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해 보는 시간인데, 챌린지를 내려보면은 챌린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런 식으로 과제가 나오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 목표가 나와갖고 이걸 해결하면 되는 건데, 쭉 내려보면은 아래 이렇게 힌트가 이제 정답을 빙자한 이렇게 힌트가 이렇게 주르륵 나와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챌린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물론 모르면 멘토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랩입니다. 랩이 이제 저희가 이 멘토링 운영하면서 과제로 사용할 방식인데요. 이 랩이 과제긴 과제인데 따로 기간을 정해두지 않을 과제입니다. 이 랩이 뭐 하는 거냐면은 이 크리에이트 위드 코드라는 이 강의 자체의 목표가 개인 프로젝트, 그러니까 개인 게임을 하나 만드는 거에 맞춰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코드 위드 코드의 근간이 되는 이 수업으로 개인이 무슨 게임을 만들지 기획을 하고, 또 이 유니티로 게임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게임을 마무리하는지 그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연말에
진행되는 오디시에 자신의 게임을 만들어서 작품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제출하기 위해서도 이제 매 유닛이 끝날 때마다 랩을 이제 혼자서 해보고 그 카페 저희가 나중에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카페에다가 과제 제출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과제를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커리큘럼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예, 다음으로 이제 그룹 멘토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입 교육 과정은 이제 모두 그룹 멘토링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 OT 끝나고 나서 이제 회비 같은 것도 받고 가입 확인이 완료되면은 이제 주말 중으로 조를 편성해서 결과를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멘토링 그룹을 편성하게 되게 된 이유 중 첫 번째는 이제 단연 친목을 위해서입니다. 올해부터 대학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물론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새내기 분들 그리고 게임 개발에 관심을 가진 모든 한양대생 여러분들이 친해져서 같이 게임 개발에 관한 활발한 토론을 하는 동아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회장으로서의 저의 바람입니다. 멘토링에서는 강의를 수강하다 이제 막히는 부분 혹은 과제를 진행하다가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컴서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과 공부를 그 외에도 이제 학과생 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업 수학이라든지 뭐 그런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저희 선배들 중에 수학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학교 생활과 관련된 모든 질문을 포괄적으로 멘토링 하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멘토링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제 보다 확실하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는 이제 직접 대면해서 바로 옆에서 컴퓨터 노트북 같이 보면서 도와드리는 게 최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더 악화될지 모르겠지만 학교 측에서 소모임을 제한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멘토링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멘토링을 지원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디스코드 또는 이제 줌을 이용해서 화면 공유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만들던 게임을 이제 패키지화 시켜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터디 그룹인데요. 이제 아까 같은 경우는 멘토링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티를 처음 다뤄보고 또는 이제 코딩을 처음 해보는 이제 신입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제 나는 유니티를 어느 정도 쓸 줄 알고 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 그룹 스터디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자유 주제를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하면 되겠는데요. 매주마다 선정한다고 해서 이제 일주일 안에 주제를 다 끝낼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인 스터디 환경 유지를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스터디 장을 통해서 저한테 간략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도 스터디를 참가할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이제 스터디에 관심이 생긴다면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제 스터디를 마친다면은 이제 회합 시간에 스터디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합 관련입니다. 대부분의 동아리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고 오파츠의 경우에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회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아직 논의 중에 있으나 만약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장소는 이제 1공대 또는 2공대에서 그리고 시간은 저녁 6시쯤으로 계획 중입니다. 장소 대관이 여의치 않거나 코로나 상황이 심해질 경우 온라인 줌 회함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이 경우에는 이제 저녁 7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할 경우에는. 회합에서는 이제 회합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합에서는 이제 게임을 주제로 한 다양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게임을 어떻게 기획해야 되는지, 어떤 특정 장르 개발에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와 같이 이런 살짝 무거운 주제부터 이번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발표한 신작 게임이 뭐가 있는지, 자신이 플레이해본 게임이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공유하는 이런 가벼운 주제들까지 동아리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이제 신입교육 멘토링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실 텐데 거기서 나온 좋은 질문들을 이제 회합 시간에 공유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룹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과 수업이나 아니면 다른 대회 활동에서 앞에 서서 발표하는 뭐 연습이라 생각해 주시고 동아리원들의
이에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회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회합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회합이 끝난 뒤에 뒤풀이를 갈 예정입니다. 뒤풀이에서는 이제 1차로는 이제 같이 나가서 밥을 먹고 2차로는 이제 술을 마실 사람은 술을 마시러 가거나 아니면 보드게임 방을 같이 가서 즐겁게 게임을 한다거나 PC방을 간다는 등 이제 2차는 자유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오파치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들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먼저 게임 회화가 있습니다. 게임 회합은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며 롤, 오버워치, 어몽어스 같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학기 초에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만약에 2학기가 된다, 1학기 말이 된다든지 아니면 2학기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것도 체계적으로 대회를 연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확장시켜 볼 의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 재미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작년까지 진행했던 여름방학 게임 시작회나 가을 총회 같이 게임 제작 행사를 모두 묶어서 이제 게임 잼의 형태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게임 잼은 일주일 또는 3일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간단한 게임을 제작하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게임을 완성시켜보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신입 회원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멘토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며 언제든지 동아리 톡방에 질문을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파트룸 같은 걸 빌려갖고 1박 2일로 밤새서 게임 잼을 해보는 것이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다음은 이제 오파치의 꽃, 대망의 오디시입니다. 이제 기존에 11월에 진행되던 것을 이제 1월이나 2월 같이 이제 겨울방학으로 옮기고 게임진과는 달리 개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게임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이 원하고 꿈꾸던 게임을 만들고 발표한 자리로 이제 각종 개발 과정이나 노하우 등을 같이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신입 회원분들께서는 이 오디시에 자신이 제작한 게임을 발표함으로써 정회원으로 진급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이제 교수님이나 아니면 졸업을 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게임업계 종사분들 같이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그런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등 규모를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게임 회사 견학인데요. 19년도까지는 이제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판교에 있는 게임 회사에 탐방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유니티나 얼리얼 진행하는 유나이티 서울, 얼리얼 서밋 아니면은 이제 플레이 엑스포, 지스타, 부산 인디 페스티벌 같이 같은 각종 게임 개발 컨퍼런스 등에 이제 다 같이 동아리원들끼리 모여서 참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또한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진다면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MT입니다. 저희 동아리도 이제 MT를 가는데요. MT를 가면은 보통 1박 2일로 가서 같이 동아리원들끼리 고기를 구워 먹고 술도 좀 마시고 대부분 근데 오빠츠의 경우에는 이제 인도파인 경우가 많아서 특이하게 MT에 가서 같이 게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회합 뒤풀이의 연장선 상으로 다 같이 방 빌려서 게임을 하는 시간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하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다 같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 재미있는 MT를 이 또한 코로나가 완화된다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OT 설명드릴 내용은 모두 전달드렸고요. 요약을 하자면 오파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선배들의 친절한 멘토링, 그리고 같이 게임을 할 부원들, 마지막으로 즐거운 게임 개발 경험과 실력 향상, 이 모든 것들을 오파츠에 가입을 함으로써 그리고 활발히 활동을 함으로써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주최강 오파츠의 OT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받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이나 아니면 음성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신입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OT 끝나고 동아리 톡방 있잖아요. 아니 그 신입방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거 동아리 회비 납부하는 계좌 보내드릴 건데 거기 이제 회비 납부되면은 바로 이제 초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니티로 저희가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언어는 이제 C샵을 사용합니다. 이제 1학기에는 저 크리에이티브 코드 위드 코드를 따라 만들면서 기본적인 C샵에 대한 거를 다룰 거고 2학기에 이제 약간
C샵, 그러니까 우리 OOP라고 하죠. 객체지향이라고 하는데 약간 코딩 관련된 심화된 내용은 이제 2학기에 배우게 됩니다. 1학기에는 이제 최대한 처음 해보는 사람도 해볼 수 있는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스터디나 이제 멘토링, 이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 모이는 대로 이제 주제를 이제 제시를 할 거고, 주제를 제시한 사람이 스터디장이 돼서 이제 스터디 그룹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조를 짜서 자율적으로 할 예정이고, 멘토링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멘토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조를 짤지는 아직 논의 중에 있지만, 제가 조가 짜진 대로 일요일 날에 최대한 이 주말 중으로 조를 짜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회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설명드리자면 만약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제 저녁 6시쯤으로 계획 중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장소 대관이 여의치 않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심해져서 온라인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저녁 7시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신입 회원분들 대상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 조사할 때 그때 그 질문을 깜빡해서 안 넣었는데 들어온 대로 그 구글 폼 설문지 드려갖고 거기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스터디 참여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멘토링을 진행하다가 자기가 이 멘토링 수업을 들어보면서 질문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예. 질문을 해주셔야 서로 간에 오해도 없어지고 확실하게 동아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질문 언제나 환영입니다. 예, 멘토링 하던 있던 사람이 스터디로 옮긴 경우가 있나요? 이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작한 거긴 한데 저희가 올해 진행하는 이 신입 강의 자체가 워낙에 기초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자기가 C샵 어느 정도 쓸 줄 알고 유니티 조금 쓸 줄 안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제 스터디로 옮겨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아직 이제 코딩, 기획, 그래픽 등의 파트를 나눠 활동하는가 이게 이렇게 나눠서 활동하진 않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코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과 그래픽은 서브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출발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학술 동아리여서 저희가 점점 인원을 늘려가면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인원이 늘어감에 따라서 그쪽 각각 분야에 대해서 좀 잘하는 회원분들 아니면 임원진이 생기면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부서를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코딩을 다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유니티 버전은 최신 버전을 최대한 쓸 건데 그래도 일단 LTS 2020년 LTS 버전 사용할 예정이고요. 2021년 버전 사용해도 아마 상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멘토링 요일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다양한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멘토분들도 그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멘토링 방에서 이제 오프라인 멘토링 희망한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저희 멘토조 방에서 어느 요일에 몇 명이 멘토링을 희망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 합의하에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요일은 크게 상관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오프라인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도 진행될 수 있으니까 크게 멘토링에 대해서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금요일 동아리 정기모임 가능할까? 이게 저희가 그 일단 1공학관을 빌려볼 예정인데요. 이게 그 사용 가능 일수를 보니까 다음 주에는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소가 되면은 저희가 공지방에 이제 오프라인을 한다라고 올릴 거고 만약에 대관되지 않는다면 오늘과 같이 이게 줌으로 회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지방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회합을 이제 필참으로 해왔었는데 올해는 필참은 아닌 걸로 하긴 할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회합 같은 거 참여할 수 있으면은 참여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서로 얼굴 보는 이 동아리 부원들 간에 얼굴 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회합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참석을 할 수 있으면은 해주신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따로 불이익은 없을 건 예정입니다. 유닛 제가 이게 6년 된 LG 엑스노트를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8년 차거든요.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램 같은 경우에도 그램 몇 년식인지 모르겠는데 어, 저 신입회원일 때도 그램으로 돌린 적이 있어요. 21년도면은 사양 괜찮지 않나요? 엔간에서는 다 돌아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 돌아간다고 하면요. 작년 학술부 출신이십니다. 저희가 강의에서 사용하는 에셋이 로우 폴리건이거든요. 로우 폴리건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 자원을 별로 안 먹는 에셋이죠. 그래서 저희 강의 따라 하실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배그 같은 그래픽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배그를 돌릴 수 있는 컴은 저거 떼야겠죠. 회합 진행할 때 저희가 회합 때 강의 같은 거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아마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노트북이 필요한 회합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언젠가는 약간 유니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그런 짤막짤막한 강의 형태 회합도 할 수 있으니까 노트북이 있으면 좋을 겁니다. 당장은 노트북이 없어도 회합 참여하는 데 있어서 예,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없으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나 이제 부회장님 카톡으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예, 나중에라도 궁금한 게 생기면은 물어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파츠 오리엔테이션 2022년도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예, 모두 귀한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